제가 얼마 전에 AI 시대에 의대를 가는 것에 대한 주제로 영상을 찍었는데요. 어제 비슷한 내용에 대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일단 제목이 어마무시합니다. 의사종말론, 의료계 AI 포비아 확산. 기사 내용을 요약해보면 크게 세 줄기예요. 첫 번째는 AI가 진료 기록과 영상 기록, 그리고 처방전까지도 갱신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고, 이대로라면 내과 의사는 10년 안에 인공지능에 대체될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 전문의가 말하길 내과 의사의 진단과 처방 능력이 AI보다 못하다고까지 했으며 이로 인해 의사의 권위는 곧 추락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미국에서는 인간 의사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이 처방을 하고 방사선과 진료를 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방사선과 의사들도 일자리가 위태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의료 분야가 있다는 건데요. 바로 응급의학과나 외과의 경우에요. 생사가 오가는 순간에 환자를 보는 과들은 아무래도 사람만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일론 머스크가 의대 가지 말라고 했지만 외상외과 같이 응급 상황을 보는 과들은 시간이 지나도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기사에서도 그 점을 딱 짚은 것 같더라고요. 조금 흥미로웠던 점은 거기에 더해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피부과, 성형외과도 대체가 쉽지 않은 과라고 했다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들이 볼 때 의사가 되어서 바이탈을 보는 과를 안 하고 흔히 피한성이라고 했죠. 응급이 없고 소송이나 이런 위험 요소들이 상대적으로 적고 돈을 잘 버는 과들을 하는 걸 막 좋게 보지는 않았잖아요. 물론 모든 의료계 종사자분들을 존경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대중의 눈에 띄는 분들은 이국종 교수님 같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외과뿐만이 아니라 내과도 제가 알기로는 의대에서 성적이 높아야 간다고 들었어요. 내과도 바이탈과에 속하거든요. 이 바이탈과가 결국 환자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질환들을 다루는 거잖아요. 내과 질환들은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들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중환자실 환자의 상당수를 내과가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내과는 대학병원의 내과가 아니라 그냥 흔히 동네의 작은 내과를 보기 때문에 바이탈과라는 인식이 희미한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대학병원에서 내과는 그 영향력이 정말 어마무시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내과는 손기술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는 거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바이탈과이지만 인공지능의 대체가 상대적으로 쉽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과 의사들도 스페셜티를 가지기 위해서 내시경을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거나 아니면 심장내과 같은 경우는 심장 시술 분야로 스페셜티를 가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과가 인공지능에 대체되기 쉬운 이유는 내과의 업무 구조와도 큰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내과는 정보 처리형 일이 많대요. 내과는 기본적으로 병력 청취와 검사 해석,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가이드라인 기반 약물 처방이 기본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데이터 분석과 패턴 인식이 결합된 비중이 큰 거죠. 그런데 이걸 제일 잘하는 게 바로 AI잖아요. 이 AI는 특히 영상 판독이나 심전도 분석, 질병 예측과 약 추천 같은 것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의 경험을 잠시 이야기해볼게요. 제가 조금 잘 알려지지 않은 질병으로 그에 해당하는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다른 병원을 가게 되면 혹시 지금 먹고 있는 약 있냐를 꼭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먹고 있는 약물 이름을 말하니까 다 모르시는 거예요. 의사가 저한테 뭐라고요? 라고 되물어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약물 이름을 또박또박 말했더니 아니 그거 어느 질환에 먹는 약이에요? 라고 또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약국을 갔는데 약국에서 약을 주면서 혹시 같이 먹는 약이 있냐고 묻길래 또 그 약 이름을 말했더니 역시나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가는 데마다 저의 약 이름과 어떠한 질환으로 그 약을 먹고 있는지를 의사와 약사에게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물론 당연하겠지만 자신의 전문과가 아닌 이상 의사들도 다 알지는 못하는구나 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질환 이름을 말했는데도 그 질환이 어떤 질환이냐라고 저에게 의사가 되묻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의사가 그 약에 대해 또는 그 질환에 대해 잘 몰라서
이 약들이 같이 먹어도 되는지 모른 채 처방하게 되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어쩌면 인공지능 의사가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잠깐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AI가 생겨서 가장 좋은 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들을 모두 물어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저는 대학병원을 꽤 많이 다녔는데 정말 2시간 반 걸려서 가면 1시간 정도 진료를 기다려요. 그리고 딱 진료실에 들어가면 1분도 안 걸려요. 한 30초 정도 진료 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도 더 질문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미 환자가 밀려있으니 빨리 나가주세요 하는 압박감이 돌고 있는 거죠. 실제로 대학병원 3번 진료는 뉴스에서 많이 회자가 될 만큼 문제가 정말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생각을 했어요. 환자는 자신의 질병에 대해 알 권리가 있는데 의사는 자세한 설명을 안 해주죠. 그렇다면 환자는 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병원을 다녀올 때마다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 수술을 할 때에도 수술에 관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고 우리는 수술방에 들어가죠. 그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떠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를 상세히 설명해주는 의사는 굉장히 드물어요. 나중에 입원하고 수술 전날이 되어서 인턴 선생님이 수술 동의서를 받으러 오는데 그때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그 동의서에 있는 내용들. 마취해서 안 깨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해당 수술에는 이러이러한 부작용들이 있다. 라는 것을 그냥 읽어주시고 사인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그나마 환자가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인턴 선생님이 동의서를 들고 올 때죠. 그런데 인공지능이 생기면서 이제는 궁금한 부분들을 GPT한테 다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건 정말 좋더라고요. 물론 얘가 정답은 아닐 수 있고 부정확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의사에게 다시 자문하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환자들은 자신의 질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정말 많잖아요. 그걸 물어볼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이제 더 이상 의학 지식이 의사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도 자신들의 권위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식이나 정보는 그것을 누군가가 독점할 때 지위가 생기는 거거든요. 전문직이 그래서 사회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있었고 고연봉을 받았죠. 왜냐면 그들의 지식은 일반인들에게 오픈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에는 다 오픈되어 있죠. 사실 우리는 그들이 실수를 해도 그것이 실수인지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의 희소성이 없어진 거죠. 그들이 의대 6년 동안 배운 의대 전공서적에만 있는 지식이 이제는 일반인이 검색창에 물어보면 AI가 다 알려주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를 읽고 또 한 번 든 생각은 현직 의사의 말대로 의사의 권위나 지위가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의사라는 직업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단 AI가 대체하기 쉬운 과일수록 그 과의 인력 수가 줄어들 것 같다입니다. 내과나 영상의학과 의사들은 그 수가 분명히 줄어들 것 같고요. 그리고 그들은 인공지능의 관리자 역할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아마도 어쩌면 지금 힘들다고 기피하는 과들을 필연적으로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외과 기피가 굉장히 심한데 의사로서 살아남으려면 결국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정교한 손기술을 갖는 방법이 유일해질 테니까요. 실제로 그쪽 인력은 꾸준히 수요가 있을 거고요. 또 외과의 수술이란 것은 실제 내과와 달리 의사마다 실력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스페셜티를 가지기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AI 시대에도 의대를 가는 것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AI 시대에 의사를 하시고 싶다면 외과를 하세요. 제가 볼 때 인공지능 시대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큰 명성과 명예를 얻을 거고 보수도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외과가 기피과일지 몰라도 앞으로의 외과는 확실한 안정성을 보장받는 과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